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단추가 보일 겁니다.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인데요. 저는 현재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창을 늘리거나 줄여서 쓰시다가 실수로 가입표 눌러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요. 방금 지웠던 거는 기억이 나니까 윈도우에서 방금 지웠던 레이어스를 살려주시면 되겠지만 창문을 혹시라도 옮겼던 거를 까먹었다든지 여기저기다 흩어놓은 걸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기 귀찮다면 리셋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모난 단추를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하게 되면 두 줄로,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한 줄로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옵션들을 다 일일이 바꿀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 선택하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문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인터페이스, 워크스페이스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옵션들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했더니 컬러 테마가 보이는군요. 작업을 하실 때에 눈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컬러 테마를 어둡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덜 필요할 수 있겠죠. 저는 문제를 푸는 동안에 좀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 아마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하는 창을 또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를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해서요. 브러쉬로 문질문질 하실 때에 그 크기를 눈으로 살펴볼 수 있게 노멀 브러쉬 설정을 해놨습니다. 브러쉬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겠죠. 작업하는 단위는 픽셀 단위이고요. 글자나 선의 두께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것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할 경우에 배경 색깔과 구분이 잘 될 수 있는 색상을 정하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의 색상 변경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글꼴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여질 거예요.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G-U-N-G, 궁 이렇게 찾으시면 좀 복잡스럽죠? 그냥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Show Font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은 문제지에서 제시해줬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은 400이고요. 높이, 하이트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것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맞춰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아이들을 제대로 배치할 거다라고 작업을 하고 싶다면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게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은 복제 및 변형, 꽃을 복제, 변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소스 파일은 2급의 1번을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시험장에 가게 되면 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로 잘 찾아가셔서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소스를 불러올 적에
그 친구, 저희는 세로로 세워진 종이를 마련했는데 소스는 이렇게 가로로 눕혀져 있군요. 그렇다면 그 이미지가 다 불려올 필요는 없이 일부분이 잘리우게 될 거예요. 잘리우는 기준을 뭘로 잡을 건지는 이미지의 크기를 보고 유추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하시게 되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폭을 맞추겠습니다. 우리는 폭을 400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폭과 더불어서 높이값이 260이라고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미지를 갖고 올 때 조그맣게 갖고 오게 되면 나중에 확대했을 때 그림이 깨져 보입니다. 자, 하이트를 500이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높이값을 500에 맞췄더니 폭이 400보다 크게 남습니다. 남는 경우에는 잘라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서 낭낙하게 가지고 올게요. OK 단추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를 눌러서 그냥 그대로 질질질 끌고 가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처럼 창문을 따로 띄우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하겠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서요. 내가 원하는 요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여와지기도 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 외부에서 이미지를 갖고 왔을 때는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1번에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름을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색상 값들 정리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름이 있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꽃의 모양을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군요. 빠르게 선택하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 버전도 있고 없는 버전도 있을 겁니다. 저는 2022 버전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험장에는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메뉴는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는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선택만 해주시면 바로 선택이 돼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해요. 하지만 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경계선이 뚜렷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고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해서 추가를 시켜주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셨다면 복사를 하도록 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복사가 될 겁니다. 그 친구는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복제 꽃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똑같아서 복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옮겨보시면 이렇게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크기가 너무 크군요.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을 시켜주겠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네모난 박스가 뜨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적당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가 않지요.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거울로 반사시킨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요. 엔터 쳐서 마무리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쉐이프 툴 사용해라 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꽃 모양과 구름 모양 두 가지를 지시하고 있고요. 꽃 모양의 경우에는 색상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꽃이 이렇게 노란 꽃과 주황 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눌러서 도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사용하실 경우에는 위쪽에 옵션을 잘 보세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으면 눈에 잘 보이겠네요. 필. 선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사선. 쉐이프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버전에 따라서 커스텀 쉐입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미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거시 쉐입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이 친구가 나오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이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열리면서 숨어있는 아이를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3줄이 뿅 찍으셔서 밑에서 세 번째 레거 쉐이프를 불러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불려올 거예요.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커스텀 쉐입들이 이렇게 다 그룹으로 묶여서 따로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거를 다 모으면 좋겠지만 그 모으는 작업을 한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열어 놓으시는 걸 권합니다. 꽃의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한 번 누르면 선택이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리겠습니다 라고 십자가가 쫓아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쭉 당겨 주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마우스부터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도록 하죠. 만들어진 친구는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됐다라는 게 확인될 텐데 색상이 이렇게 까맣게 저는 들어가 있네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색상 그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있는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값 지정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그림자 효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 스타일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복사할 때 단축키 알려드렸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길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옮겨 놓도록 하죠. 크기가 너무 큰가요? 자유롭게 변형시켜주는 것도 워낙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외우시면 좋겠네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컨트롤 T 크기 조절을 적당히 하셔서 엔터 쳐서 마무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상값 바꾸려고 할 때는 레이어 창문에서 그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값 정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 커스텀 쉐입 찾도록 하죠. 그룹 모양을 찾아주시고요.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 쉬프트 눌러서 적용. 색상을 바꿔주시려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실 때는 아래쪽에 FX 누르셔서 베벨 앤 엠보스 찾아주세요. 글씨를 써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으셔서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레이어 스타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 선택했는지 확인하셔서 위쪽에 옵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색상 값이 이 친구는 아닌가 봅니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그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건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지금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죠.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시고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색상을 넣고 보니 그 방향이 문제에서는 아래쪽에 주황, 위쪽에 초록인데 우리 건 왼쪽이 주황, 오른쪽이 초록이네요. 방향값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꼭 그 방향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완성됐다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크기 정도를 조절해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400에 500짜리는 JPG로 저장하세요. 40에 50으로 축소한 건 PSD로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크게 400에 5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JPG로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을 세이브라고 주시고
대화창이 뜨게 되면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있는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의 이름은 새로 만들었을 때 그 이름 그대로 가겠습니다. 다만 파일의 형식이 PSD가 아니라 JPG. 근데 JPG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2022 버전이고요. 여기서는 JPG가 눈에 보이지 않네요. 바로 보이는 분들은 JPG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취소하고 나갈 거고요. 대신에 파일을 내보내기 작업하겠습니다. export라고 내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죠. export as라고 하게 되면 출력을 하실 때에 포맷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포맷이 현재 JPG가 맞습니다. 400에 500짜리로 되어 있는 것도 맞죠. export라고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경로를 물어봐요.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름과 포맷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JPG 형식으로는 저장이 끝났습니다.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서 PSD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40이라고 바꾸게 되면 하이트도 50이라고 같이 덩달아서 바뀌게 될 거예요. OK 단추 누르셔서 이미지 크기가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정확하게 지정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똑같군요. 파일의 이름과 용지 사이즈 준수해서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윗스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꼭 확인해 주세요. 크리에이트.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려면 눈금자 꺼내두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가 뽑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오픈. 이미지의 사이즈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이미지를 보아하니 위쪽에 있는 나무 쭉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도로 쭉 보이고요. 위아래는 다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미지 사이즈 맞춰서 오실 때에 높이 값을 500이라고 맞춰봅니다. 그러면 너비가 좀 줄어들어요. 너비를 400이라고 하게 되면 높이 값이 많이 줄어들죠. 모자라게 갖고 오는 건 곤란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맞춰 오시면 너비가 750 좀 남으니까 양쪽 옆에가 잘리게 될 거예요. 오케이. 저는 창문이 따로따로 떠 있는 관계로 그냥 이동 도구 눌러서 끌고 가겠습니다.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친구는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의 2번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이 친구는 액자로 하나 더 써먹어야 되니까 복사해서 액자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쌍둥이 복사가 되지요. 이 친구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액자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액자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텍스처화라고 되어 있네요. 액자를 선택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위쪽에 필터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해 보시게 되면 현재 저는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이 친구는 버전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텍스처의 텍스처라이저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적용을 하도록 하죠. 액자로 써먹을 수 있도록 테두리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액자로 만들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선을 그려주실 수 있을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에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 있는 숫자, 그 친구를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고 쭉 당겨주시면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왔죠. 다시 한번 숫자 자체를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쭉 당기시게 되면 선이 딸려와요. 양쪽에 50 정도 남겨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 위에서 쭉 당겨서 위아래도 50 정도 남겨놓고 가이드라인을 뽑죠. 이만큼의 네모를 구멍 빵 뚫어주시게 되면 깨끗한 이미지가 뒤에 비쳐 보이겠죠? 네모나게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 막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네모지게 선택하시게 되면 네모나게 반딱반딱 이만큼 선택됐어요 라는 게 보이는데요. 문제지을 보게 되면 가장자리가 살짝 둥글게 다듬어져 있죠? 그렇다면 선택한 거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중간쯤에 modify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둥글둥글하게요. 스무스. 그 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0 정도를 주어보고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시고 값을 다시 주시면 되겠죠. 저는 10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둥글기를 조절해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뒤쪽에 깔끔한 이미지가 뚫려서 보이게 될 거고요. 안쪽에 테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로 줘라 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를 주지는 않을게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 크기 5픽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갈 거고요. 컬러만 좀 바꿔주도록 하죠. OK 단추 누르게 되면 테두리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FX라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서 드랍 섀도우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선택은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 2급의 3번에서 빨강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하는 자동차 데리고 와보도록 할까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2급의 3번 열기. 자동차를 가지고 오실 적에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셔도 되겠지만 배경에 녹색이 완전히 단색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직원드 마술봉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클릭하게 되면 초록색 부분만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초록색을 데리고 오려는 건 아니죠. 선택을 뒤집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뒤집어 줄게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초록 부분만 빼고 나머지 노란색 자동차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퀵 셀렉션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옵션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빼기 옵션으로 바꿔서 뺄 부분들 지워주세요. 크기가 너무 크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 이용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다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방향을 완전히 반대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군요. 엔터 쳐서 마무리. 그 중에서 깜장색의 보닛 부분만 색깔을 빨갛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만요 라고 선택을 했고요. 이미지에 가셔서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게 되면 색상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조절해도 색상 값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무래도 검정색의 경우에는 색상이 없기 때문에 휴로만은 조절이 안 되는군요. 강제로 색깔을 넣겠습니다.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시고요. 빨강색을 주시고 세츄레이션 값을 높이셔서 빨갛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니스 밝기도 조절하셔서 색상 더욱 빨갛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하세요. 다 됐으면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도 주라고 하는군요. FX에서 드랍 섀도우 적용할게요. 동그라미 3번, 2급의 4번 데리고 올까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2급의 4번에서도 배경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군요. 그럴 때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원드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겠다.
클릭하시게 되면 파란색의 요 배경만 선택이 될 거고요. 우리는 요 파란색의 배경을 가져오려는 건 아니죠. 선택을 뒤집겠습니다. 셀렉트에서 인버스 뒤집어주면 파란색만 빼고 나머지 가지고 올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연습하느라고 소스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실제 문제지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요거 무시하겠습니다. 크기 조절하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시도 그림자 줄 겁니다. 다만 그 친구는 액자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으니까 레이어의 순서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할까요? 레이어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걸 선택하셔서 그 위쪽에 오브젝트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레이어의 순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타입 툴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호리젠탈 타입 그리고 버티컬 타입이 보이네요. 우리는 글자를 세로로 써야 되니까 버티컬 타입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셔야 되겠네요. 문제에서 제시한 기능들은 다 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꼬부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레이어, 글자 레이어 선택 잘했고요. 글자에 대한 도구 잘 들었고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글꼴과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구겨주는 웹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에 이펙트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작업에 필요해서 꺼내놨던 눈금자나 가이드는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크기가 400에 500짜리는 JPG, 40에 50짜리는 PSD, 커다란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 파일을 JPG 먼저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들어가셔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엑스포트 내보내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엑스포트 as 경로와 이름, 포맷 꼭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으로 줄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변경이 됐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에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width 폭은 600입니다. height 높이는 400이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어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 보일 거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배경 색깔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정경색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 나와라 더블클릭. 핑크색으로 물감을 짜놨고요. 그 색깔을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되겠죠. 채워주겠습니다. 에디트에 필이라고 하게 되면 가득 채워줄 겁니다.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저는 창을 이렇게 여러 개 띄울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세팅을 바꿔놨기 때문에 빈 공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아하니 우리 거 종이보다는 애가 좀 커 보이죠?
다만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리본으로 묶은 부분 위쪽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 소스는 위쪽이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그림이 잘렸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미지 사이즈 보시게 되면 우리 거 용지보다는 아이가 커 보이긴 하는데요. 이 친구를 600이라고 바꿔주면 하이트 이게 510으로 줄어듭니다. 높이 값이 좀 남게 되는데 위아래가 잘릴 거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 가지고 오면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죠. 얘는 2급에 5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놓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필터를 적용해라.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되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 네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 앞서서 저희가 이번 문제 풀면서 필터 갤러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를 줄 게 아니라면 이 친구 말고 밑에 있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바로 필터가 적용될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창에 보게 되면 네모나게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보일 텐데요. 이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했는데도 나의 이미지는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고 있죠? 마스크는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마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이미지가 잘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서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적용하시면 될 텐데요. 현재 내가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를 잘 선택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게 되면 위쪽에 마스크에 적용될 그라디언트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결과물을 보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선물은 잘 보이고 있죠? 보이는 거는 흰색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안 보이도록 가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드래그해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나기 때문에 검정색 안 보이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라고 아래쪽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쭉 채워주게 되면 보이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6번 케이크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6번 배경의 색깔이 이렇게 단순할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는 것보다는 매직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흰색의 범위는 이렇게 완전히 흰색과 약간 때가 탄 흰색 동시에 같이 선택하고 싶다면 톨러런스 값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티거스라고 하는 건 요 초콜릿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 부분 뚝 떨어져 있는 흰색을 같이 선택하고 싶으면 V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뭉쳐져 있는 하얀색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티거스는 V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흰색이 요 안쪽에 있는 흰색은 선택되지 않고 있죠. 컨티거스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톨러런스 32라고 되어 있어서 완전히 하얀 색깔끼리만 선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회색 부분 선택이 되지 않았죠? 추가로 여기도 추가할래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더 범위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흰색 부분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으시면 케이크만 남게 됩니다.
크기가 너무 크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6번이라고 이름 바꿔줬고요.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가셔서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급의 7번 물러오도록 하죠. 도형들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도형들도 지시사항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색상값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이라고 도구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레이어를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갑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고요.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값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색상 선택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뜰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색상값이었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을 지정된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에 색상 적용된 거 방향 꼭 확인하시고요.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적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크기나 방향 마음에 안 들 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는 거. 글씨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호리젠탈, 버티컬 우리는 지금 가로로 쓸 거니까 호리젠탈로 써야 되겠죠?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도 두 가지, 색깔도 두 가지로 줬네요. 그렇다면 큰 친구가 누구인지 작은 친구가 누구인지 색깔 값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겠죠? 글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꾸겨져 있는 모양이라면 웹 텍스트 적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레이어의 순서 그리고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포맷으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600에 400짜리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입니다.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 눈금자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2022 버전에서는 엑스포트 내보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as
JPG 포맷으로 600에 400짜리 포맷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엑스포트 내보내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해 주시고 포맷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미지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10분의 1로 줄어든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크기는 똑같네요. 600에 400짜리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앞서서 작업했던 600에 400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정해줄 거라면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주시면 좋겠네요.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문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빈 공간 눌러서 더블 클릭할 거고요. 빈 공간 없이 꽉 차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파일에서 오픈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이미지보다는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위쪽 하늘이 다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 땅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의 성이 좀 잘려 보일 것 같은데요.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폭을 600이라고 맞췄습니다. 하이트 높이가 조금 모자라죠. 하이트 400이라고 맞추면 폭이 약간 남습니다. 남겨진 거는 잘 이우니까 상관없지만 모자랄 경우에는 나중에 확장했을 때 모자란 경우에는 나중에 확대했을 때 픽셀이 깨져 보이니까 남겨오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저는 끌어다 놓을 거고요. 이미지 불러왔을 때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는 이름은 2급의 9번에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름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포스터 엣지 세 번째 줄에 있는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서 포스터 엣지 찾아주세요. 2급의 10번 불러올까요? 배경색이 단색일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안쪽에 있는 흰색 부분도 같이 선택할 거니까 옵션을 컨티거스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건넌 마을에 있는 애들도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을게요. 선택을 흰색 부분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셀렉트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인버스 2급의 10번 너무 크게 들어왔나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 베벨 엠보스 주셔야 되겠네요. 레이어 창문에서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반복해서 이미지들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11번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 안에 갇혀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별 모양으로 잘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가져가셔서 도형으로 가려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필터는 줘야 되겠군요. 크로스 엣지라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선에 대한 거니까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겠네요. 도형을 넣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보셔야 되겠죠? 쉐이프 모양을 만들면서 할 거고요.
색깔 채워줄 겁니다. 필, 선은 없을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불러오시면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라고 잘라주는 작업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도형이죠. 그 위쪽에다가 그림을 얹어서 그림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12번 이미지를 그 위쪽에다가 얹을 거고요. 그림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도형만큼 그림이 잘 이워서 보이죠. 이동 도구 눌러서 위치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그림이 너무 크거나 작다면 컨트롤 T 눌러서 그 그림도 조절 가능하네요. 도형 작업을 한 김에 도형에 대해서 스트로크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미지도 마저 불러오겠습니다. 2급의 13번. 불투명도를 60으로 낮춰달라라고 하는 건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100%로 되어 있는 거 60으로 낮춰주시게 되면 뒤쪽에 이미지가 비쳐 보이게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 좀 정리해 주세요. 이 도형 밑에 깔려 있군요. 나머지 쉐입도 추가로 넣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는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 쌓아지도록 해주십시오. 커스텀 쉐이프. 나머지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어서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위치 찍어주시고 타이핑 하세요.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어져 있다면 어떤 게 큰 건지 어떤 게 작은 건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작업이 끝났습니다. 파일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의 크기가 600에 400인 경우에는 JPG, 60에 40일 경우에는 PSD 파일로 저장합니다. 현재는 커다란 이미지이니까 파일을 세이브해서 저장하시면 될 거고요. 버전에 따라서 세이브에 JPG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엑스포트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포트 as JPG 포맷으로 되어 있고 윗스, 하이트, 크기 확인하셔서 내보내시게 되면 JPG로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이미지 줄여서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변경. 파일을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까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2년 3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